케빈의 Korean Military Dictionary KKMD 62번째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호랑이 해병대가 미 해병대 최고의 무기 중 하나인 AH-1Z 바이퍼 공격 헬기로 날개를 달 수 있을까입니다. 시청자 한 분의 요청으로 미 해병대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공격 헬기 H-1Z 바이퍼가 어느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지를 구글로 찾아보다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AH-1Z 바이퍼가 바레인과 파키스탄에 각각 12대, 15대가 수출되었다는 사실과 최근 2019년 5월 7일에 미국 정부가 체코에 AH-1Z 바이퍼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동시에 2019년 2월 7일자로 국내 신문인 비즈 한국에 실린 기사 내용도 검색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4일 해병대의 수건인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비용 분석 입찰 공고가 있었다는 소식이죠. 육군의 경우에는 2013년 4월 17일 AHX 사업의 최종 승자로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선정하고 1조 8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7년 1월에 아파치 가디언 헬기 36대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선정은 예산상의 문제로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사업의 첫 발걸음이 떼어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올렸던 동영상 중 세계 최초의 공격 헬기 벨 AH-1 휴이 코브라의 개발에서부터 오늘날의 AH-1Z 바이퍼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얽힌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 18분짜리인데요. 그 동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미 해병대가 쓰는 AH-1Z 바이퍼는 아파치 가디언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AH-1Z 바이퍼의 주 사용자가 바로 해병대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에서 해수와 연분은 헬기에 있어 가장 큰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병대가 사용한다는 전제로 만든 AH-1Z 바이퍼는 연분과 해수에 대항하는 피막이나 코팅 등 해상화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AHX 사업 당시 육군에 의해 선정되었던 AH-64E 아파치 가디언보다는 경합을 벌였던 AH-1Z 바이퍼가 선정되었다면 굳이 사업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당시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미군의 대량 발주를 받으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고 따라서 육군이 AH-64 아파치 가디언을 선정했던 것은 합리적이었다라는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즈 한국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해병대는 AH-1Z 바이퍼 공격 헬기를 24대 정도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업 비용은 대략 1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 36대에 1조 8천억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이죠. 미 해병대에 있어서 AH-1Z 바이퍼는 어떤 의미를 가진 공격 헬기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된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rines Corps 5 Deadliest Super Weapons. 미 해병대의 치명적인 5가지 슈퍼 무기들. 같은 기사가 다른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는데요. 다른 기사 제목은 You Won't Win. 5 Reasons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Can Be Beat. 당신이 결코 미 해병대를 이길 수 없는 5가지 이유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가 자랑하는 강력한 5가지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Number 1. Marine Rifleman 해병대 병사. Number 2. M1A1 Abrams Tank. Number 3. AH-1Z Viper 공격 헬기. Number 4.
Boeing AV-8B Harrier II. Number 5. AAV-7 상륙 돌격 장갑차. 이들 중 Number 3. AH-1Z Viper 공격 헬기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언제나 노란색 글자로 표시되고 제 사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되는 점 알고 계시죠? 벨사가 만든 AH-1Z 바이퍼는 베트남 시대 코브라 공격 헬리콥터의 가장 최신 버전이다. 겉보기에 AH-1Z는 이전 모델인 슈퍼 코브라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체라고 할 수 있다. AH-1Z는 헬리콥터에 탁월한 민첩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4블레이드 복합 로터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는 GE T700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는다. 이 공격 헬기는 록히드 마틴이 만든 목표물 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최첨단 센서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롱보우 레이더 시스템도 장착될 수 있다. 육군의 AH-64E 아파치와 마찬가지로 16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IM-9X 사인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되었다. 또한 AH-1Z는 벨 UH-1 휴이의 최신 해병대 사용 버전인 UH-1Y 베놈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지면서 부품 보급과 정비에 있어 훨씬 편리하도록 설계되었다. 내셔널 인터리스트 기사에서 소개된 부분이 생각보다 짧아서 AH-1Z 바이퍼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GE T700 701C 엔진은 아파치 가디언 D AH-64D에 사용되는 엔진으로서 AH-1Z 바이퍼의 전체적인 파워를 높일 목적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엔진과 로터 블레이드도 함께 개량되어 기체의 상승력 및 기타 성능도 예전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전자장치 에이비아닉스의 성능도 크게 개선되었는데 임무용 컴퓨터 2대와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노스롭 그루먼의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 IAS를 탑재했습니다. 조종석 2곳에 8x6인치 다기능 디스플레이 한 쌍과 4.2x4.2인치 RFD LCD 한 기가 탑재되어 조종석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졌고요. AH-64D 롱보우 아파치의 1세대 광학 장비보다 더 진보된 2세대 광학 장비로 2배 더 높은 해상도와 배율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신형 AH-64E 아파치 가디언보다 목표물을 탐지하는 능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기를 달 수 있는 하드 포인트도 더 늘어나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16발, AIM-9X 사인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2발, ECM, AN/AGP-78 사격 통제 레이더 등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7일에 미국 국방매체 The Defense Post.com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체코에 AH-1Z 바이퍼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뉴스를 번역해보면 4대의 AH-1Z 바이퍼와 함께 역시 같은 벨사의 유틸리티 헬기 UH-1Y 베놈을 다수 구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바이퍼와 UH-1Y 베놈 간의 엔진, 로터, 비행 시스템 등 중요 부품을 80% 이상 호환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동시에 지적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정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지형 조건에 투입되어야 하는 해병대의 임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물류 보급으로도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공격 헬기가 바로 AH-1G 바이퍼입니다. 육군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정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품도 급하면 유틸리티 헬기인 UH-1Y 베놈에서 호환해서 쓸 수도 있고 바이퍼 이전 버전인 슈퍼 코브라의 부품과도 호환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 당시 최초로 등장한 AH-1 코브라도 조립할 시간이 없어서 배로 수송을 하면서 배 위에서 헬기를 조립한 일화가 제가 만든 미니 다큐멘터리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AH-1 시리즈는 정비 및 유지 보수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AH-1W 슈퍼 코브라가 사막의 모래바람과 바다의 소금기라는 악조건 속에서 걸프전에 참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AH-1W 슈퍼 코브라는 모든 공격 헬기 작전의 20% 미만인 출격 비율만을 기록했지만 총 비행시간은 전체 공격 헬기 비행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다른 공격 헬기보다 3배 이상 긴 비행시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92%라는 경이적일 정도로 높은 작전 성공률을 보여주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해병대라는 특성상 위험한 지역에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해서 작전을 펼쳐야 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아찔한 위기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폭풍처럼 적을 향해 20mm 기관포와 로켓탄의 탄막을 자결시키며 등장하는 바이퍼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미 해병대가 왜 AH-1G 바이퍼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테니까요. 국내 비즈 한국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공격 헬기 대대를 창설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병대 항공단은 2개의 상륙 기동 헬기 대대와 1개의 상륙 공격 헬기 대대로 구성될 예정인데 상륙 기동 헬기는 아무래도 카이의 마린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비즈 한국의 기사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후보 기종으로는 공격 헬기 및 무장 헬기 5개 기종이 제시됐다. 공격 헬기로는 미 해병대가 사용 중인 AH-1G 바이퍼, 우리 육군도 운용 중인 AH-64E 아파치 가디언, 터키군이 사용 중인 T-129이 포함됐다. 기동 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무장 헬기로는 S-70I와 마린온이 제한됐다. 특히 카이는 마린온에 소형 무장 헬기 LAH에 적용된 20mm 터렛건을 장착할 예정이며 무장 통합과 이스라엘제 대전차 미사일 장착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해병대는 무장 헬기보다는 공격 헬기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AH-1G 바이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많은 해병대 입장에서는 미 해병대와 같은 기종을 운용할 경우 상호 운용성이나 교육훈련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 기종 가운데 해상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공격 헬기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병대의 AH-1G 바이퍼 인수 계획에 관한 비즈 한국 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AH-1G 바이퍼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셔널 인터리스트에서 미 해병대의 최강 무기라고 소개한 5가지 중 대한민국 해병대가 보유 가능한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Marine Rifleman, 해병대 병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원정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미 해병대에 비하면 장비나 훈련 수준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해병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미 국방 매체 We Are the Mighty에 올라온 대한민국 해병대에 관한 짧은 기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South Korea's Marines are almost as scary as the Americans.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만큼이나 무섭다이며 2017년 12월 13일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 해병대는 매티스의 아군으로서는 최고, 적군으로서는 최악이라는 좌우명을 오랫동안 받들어 왔다. 그들은 적군에게 매우 무서운 상대이며 훨씬 더 많은 병력수를 자랑하는 적들도 물리칠 수 있다. 중국인들에게 한국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대해 물어보라. 그들은 누가 그 전투에서 정말로 승리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 비교될 만큼 무서운 존재이며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 해병대는 242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에 창설되었고 이제 겨우 68년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짧은 역사는 아니지만 미 해병대가 전 세계를 호령해왔던 역사에 비한다면 겨우 7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시간이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2여단은 대한민국 육군 2개 사단과 함께 베트남에 배치되었을 때 실전을 경험했다. 베트남 전쟁 동안 해병 제2여단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으로 이루어진 3개 대대에 의해 공격받았다. 전투가 끝나고 대한민국 해병대가 승리했을 때 베트남군은 306명의 전사자를 냈지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겨우 15명의 병사만을 잃었을 뿐이었다. 베트남에서 싸웠던 한국군에 대한 미 육군의 연구 결과는 해병대를 비롯한 한국군 전반이 한국전쟁 이후 큰 발전을 이루어냈음을 지적했다. 한국군은 심지어 유사한 작전에서 미군 부대보다 더 많은 무기를 압수했을 정도였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해병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미 해병대가 자랑하는 5가지 무기로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 M1A1 Abrams 탱크.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년대부터 운용해왔던 M48 패튼의 개량형인 M48 A3K를 사용하던 해병대 부대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2019년 현재 모든 해병대 탱크는 K1 탱크의 최신 개량형인 K1E1 탱크로 전량 교체되었습니다. 3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K1 전차를 업그레이드한 K1E1 전차라면 M1A1 에이브럼스에 크게 뒤처지는 탱크는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 AH-1Z 바이퍼 공격 헬기. 계획대로 된다면 2021년에 24대의 AH-1Z 바이퍼로 이루어진 공격 헬기 대대가 창설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번째 무기, 보잉 AV-8B 해리어2. 현재 미 해병대에서도 AV-8B 해리어2가 퇴역하고 F-35B로 교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직 이착륙기 F-35B 도입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점쳐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해병대를 태우고 다닐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은 F-35B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F-35 생산이 중단되지 않고 꾸준하게 생산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 상륙 돌격 장갑차. 육군 무기체계의 강국 한국답게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60여 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KAAV-7A1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KAAV-7A1이란 이름으로 하나 디펜스에서 생산하고 있고 현재 원개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AAV-7A1의 생산 라인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의 하나 디펜스 뿐입니다. 심지어 2016년 4월 필리핀의 방위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상륙 돌격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BAE 시스템즈의 AAV7A1을 누르고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었을 정도라고 하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운용 중인 미국의 상륙 돌격 장갑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사업을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미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2 혹은 F-35B와 AH-1G 바이퍼 공격 헬기를 제외하고서는 대한민국 해병대도 상당한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병대 개개인의 장비와 훈련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AH-1G 바이퍼 공격 헬기만 도입되어도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투력과 위상은 크게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 병력에 비해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운송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군의 도움 없이도 해병대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독도함급 상륙함 3대를 모두 동원하더라도 한 번에 상륙시킬 수 있는 해병대 인원수는 1000여 명 정도에 불과하고 상륙 가능한 K1, E1 전차의 수도 18대 정도라고 하니 상륙 강습함의 수송 능력 부족 문제도 앞으로 같이 논의되어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경항모로 사용되는 문제는 둘째치고서라도 말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bs Channel KKMD